좋은 이름이시네요. 예, 만인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 본명입니다. 예. 대단한 스승을 뵙게 돼서 영광.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무슨 예. 선생님을 세계적인 우주화가로 표현됩니까? 예, 예. 야, 거기 저 검색을 해보시면 예, 예, 예.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세계적인 우주화가. 예. 근데 이제 이게 세계로 나가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11번째 전시를 하고 왔거든요. 예. 이제 금년도만 해도 외국에 3번째 전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쌓이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간직해서 보관해 놓겠습니다. 이제 제 그림이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동양의 물질과 서양의 물질을 합해서 우주라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사상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서양사상이 이제 기독교 사상입니다.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을 합치고 동양의 물질과 서양의 물질을 합해서 우주라는 작품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서양 사상의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 사상하고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은 천지를 하느님께서 창조했다는 창조론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다, 천지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동양 사상은 태극, 음양, 오행, 천지인 합일 사상이에요. 태극은 사실은 우주하고 똑같은 개념의 하나의 태극인 거고, 음양은 이 우주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행은 음과 양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5가지 방향, 5가지 우리가 느려야 될 오복, 이런 전체를 통해서 우주의 순환 원리가 오행의 원리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지인 합일사상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 하는 만인 평등의 사상이 천지인 합일사상인데, 그런 것을 다 담고 이 그림들이 탄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질이 합해졌다는 것은 동양의 물질은 기본적으로 한지예요. 과거에 한지의 먹으로 우리 선조들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거기다 이제 채색을 좀 해서 채색 물감을 쓰거나 하시고, 서양은 캔버스하고 유체인데, 이제 제 그림이 이 한지 위에 먹과 유체, 유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합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8점의 그림은 우주의 일생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다 해서 이 16m 그림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16m가 따닥따닥 붙어야 되는데 이 문이 있어서 이게 좀 3점, 5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주의 탄생부터 우주의 재탄생까지 소멸이죠. 이것을 하나의 8점의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우주의 일생도 사람의 일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태어나는 빅뱅, 유아기, 전먹이 시대죠.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재탄생, 이렇게 해서 이게 8점의 이름을 붙여서 했다. 탄생할 때 탄생을 빅뱅은, 잠깐 볼까요? 탄생 잠깐 볼까요? 예. 예, 아니 너무 자세히 예, 설명하는데, 예. 탄생에서 빅뱅은 음의 기운이 최대로 응축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의 음이 이제 증폭돼 가지고 이제 빅뱅이 시작되는 거죠. 그 모습을 한 폭의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제 이렇게 빅뱅이 시작되면서 양은 조그만하고 음은 이제 커져서 이제 유아기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제 그림에는 이제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려져 있어요. 모든 그림에. 그러면 여기 뭐 사람 어린애의 모습도 그려져 있고, 뭐 성인의 모습도 그려져 있고, 동물의 모든 형태 12지가 다 그려져 있고 뭐 하는데, 이러한
그림의 형태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유학에서 소년기로 가면 이제 양이 많아지고 음은 적어지고 그 소년기에 이제 꿈이 있어서 여기다 별을 그려놨는데요. 꿈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소년기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여기 이제 청년기인데 청년기는 이제 세계를 어우르는 그런 시기잖아요. 청년들은.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이게 우주 복사를 여기다 상징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영하 274도예요. 근데 그거는 우주 어느 지점이나 거의 온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뭐 태양이 막 6,000도, 뭐 6만도 이런 태양이 있고, 뭐 우리 지구처럼 37도 뭐 이런 행성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온도는 영하 274도다. 그래서 그거를 우주 복사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 복사열을 가운데 그리고 사방으로 이제 청년은 활동해야 되니까 사방 균형이 맞게 활동하는 모습을 그린 거고, 이제 중년기 되면 이제 중년기는 이제 균형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 대부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중용의 세계적인 관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라 이렇게 이제 모습을 표현한 거고, 이제 장년이 되면 이제 노숙해지는 시기잖아요. 모든 게 이제 다 지혜로, 지식이 지혜로 이제 발휘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폭의 이제 노란색으로 무르익는 그런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전부 다 쇠퇴해가고 건강도 약해지고 몸도 생각도 이제 좀 약해져서 이런 별도 다 가렸잖아요. 별도. 그 다음에 이제 우주도 이제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노쇠한 그러한 우주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재탄생 분야인데, 재탄생을 하려면 사랑이 꼭 필요하잖아요. 탄생은 타랑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여기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은 지금 다 색깔은 좀 흐릿해졌지만 재탄생의 기운들은 곳곳에 남아서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한 폭 그렸다. 그리고 요 16m 그림이 이제 하나의 그림인데, 이걸 2년 동안에 2점을 했어요. 16m짜리를.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점이 전시된 거고, 한 점은 이제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전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그 우주의 사랑을 한 그림 하나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기 이제 우주의 사랑 중에서 가장 지극한 게 모성애잖아요. 그래서 모성애 중에서 어머님과 아들의 사랑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담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 그래서 지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리려고 생각해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서부터 이제 모든 이제 꽃들이 생물들이 자라서 이게 해인데 해에도 닿고 저 달에도 닿고 지구의 우주의 저 공간을 향해서 지금 꽃이 지금 피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산책하고 있고 놀고 있고 이제 그런 형상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고 땅에는 뭐 동물들이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꽃핀 사이에 요것들은 만물인데 이게 벌일 수도 있고 나비일 수도 있고 뭐 곤충일 수도 있고, 이 곤충들이 지금 나와서 다 꽃하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이제 우주에 있는 그런 만물들을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여기 이제 그림의 가장 포인트는 이 파랑새예요. 파랑새는 희망을 가지고 오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에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파랑새가 지금 날아오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한 거고, 이건 이제 성동구청에서 이번에 소장한다고 그래서 이 작품 수당 작품이 됐고요. 요건 이제 우주를 가장 밝히는 것은 별이에요, 별. 근데 별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친숙한 별은 태양인데, 태양이 우주를 밝히는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해서 이제 고민해 요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아직 어두움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빅뱅이 시작되고 저 우주가 이제 밝아지고 하는데, 이게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오방색으로. 그러니까 자청룡 우백호,
격우 남주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한 폭의 그림으로 철학적인 게 담긴 거죠. 이게 이제 저의 1000번째 작품이에요. 1000번째. 네, 1000번째. 그래서 1000번째 작품을 하면서 뭘 소재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의미 있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선 소재를 해보자. 대한민국 태극기잖아요. 태극기가 중심에 들어가는데. 이 태극기지만 이게 이제 동양 사상으로 보면 양태극, 음태극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태극을 이루는 양과 음이 하면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지금 전 우주로 지금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기운이 전 우주로 뻗어나가는 상징적으로 그런 모습을 담아서 한 폭의 그림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1001번째 저희 작품인데 1001번째 작품은 이제 새로운 1000번을 시작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한번 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1001번째 작품에 동서양을 합한다고 그랬는데 이 먹하고 유채를 포함하고 또 뭐를 섞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서양에서 대표적인 음료수가 커피잖아요. 우리가 먹었던. 그래서 커피를 섞었고 동양은 녹차니까 녹차물을 연한 건 녹차물이에요. 녹차물을 섞어서 한 폭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은하수를 그린 거예요. 우리 은하수를. 그래서 우리 은하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태양이 여기일 수도 있고 지구가 여기일 수도 있고 한데 어떻든 상상적인 우리 은하수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색이 하나 있어요. 한진 세 점은 다른 한진 몇 점. 요 한진들은 여기다 구멍을 좀 뻥뻥 뚫어서 은하수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인공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멍을 똑같은 크기로 하든지 인공적으로는 뭐 혹은 동그랗게만 되는데 이놈은 동그란 것도 다 다른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소나기를 맞춘 거예요. 이 한지를 반절 정도 굳었을 때 소나기 왔을 때 잠깐 소나기를 맞춰서 이 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 많이 가미된 거죠. 대단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주도 서로 조응을 해요.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뭐 합쳐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가 서로 조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 은하도 45억 년 후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 브래콜이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 브래콜의 모습이 대강 이렇다 하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제임스 웹 만원경이 이제 발견되면서 더 이제 브래콜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상적인 브래콜이 현실적인 브래콜로 되는데 지금 별들이 지금 브래콜로 다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브래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부 다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브래콜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것도 이제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우리 고려 불화를 생각해서 고려 불화가 세계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작가인 나도 고려 불화처럼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해서 흉내를 내본 거예요. 뭘 흉내를 냈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주잖아요. 우주가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빛이에요. 빛. 근데 이 빛을 그리면서 이게 유화로 잘못 그려버리면 요 안에 그림들이 다 가래가래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불화의 특징은 아주 얇은 정성을 들여서 천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속살이 다 보살의 속살이 다 보이게 만든 게 그 특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요 안에 속살이 안에 그림들이 다 보이게 빛을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한지가 특별한 한지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한지 기법상 특이한 거고 이건 한지의 구성상 특이한 건데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한지에다가 우리가 즐겨 입었던 모시, 삼배, 그 다음에 마,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특별 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한지를 이제 저만 이제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주문해서 이런 이제 작품들은 그렇게 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태양이 두둥실 떠오르는데 막 우리가 온 천지를 삼남한상을 비추는 태양의 모습. 이제 태양이 요즘에는 뭐 별의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옛날에는 태양 숭배 사상은 이게 온 우주의 가장 존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해서 이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엄청난 요거는 감동에 예?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 시인이에요. 시를 먼저 쓰고 그림을 그린 건데 우주에 대한 시를 제가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우주의 꿈과 희망이라는 시인데 요 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대표적인 저희 시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이제 시를 여기다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명왕성을 그린 거예요. 명왕성이 이제 우리 9번째 행성이었는데 지금 행성의 자격을 이제 박탈당해서 이제 하나의 위성의 그런 형상으로 갔는데 명왕성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목성하고 토성 사이에 수많은 외계 행성이 있어요. 외계 행성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외행성 그러는데 그 외행성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그려본 거다. 이제 이런 놈들이 지구로 이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지구에 위협되는 이제 그런 물질이 되고 이제 하는 거죠. 뭐 멕시코에 떨어져서 이제 했으면 그 당시에 모든 공룡을 다 괴멸시키는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고 하는 그 외행성들 지대가 이게 있다는 모습을 한 거고, 요거는 우주 정거장이 지금 떠 있어요. 하늘에 그 미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이 그 떠 있는 우주 정거장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요 안에 이제 사람들도 뭐 일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고 요 우주 정거장을 또 접근하고 있는 비행선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우주선이 외계로 갔다가 달나라 가든 뭐 어디 행성에 갔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림을 하는데, 복귀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구 귀환의 모습을 한 거고, 이거는 우주에도 그러니까 보석 행성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누비도 있고 뭐 하는데, 그 보석 행성을 하나 정도 가지고 내려오면은 지구에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걸 캡처해서 오진 못하는데, 그런 보석 행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유일하게 캔버스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이제 캔버스에다 그리고 한지에다 그리는데, 이제 캔버스에 그런데 여기 이제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 이거는 이제 붓이 하나도 안 가고 전부 다 나이프로 이제 그린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해가 좀 더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우주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가족 사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우리가 우주선 발사하잖아요. 우주선 외계로. 뭐 이게 우주 정거장이 있을 수 있고 외계 행성이 있고 별나라인데, 그걸 향해서 우주선이 발사돼서 지금 날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한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우주 삼남반상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제 우주는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이 바탕으로 이제 큰 것이 되는데, 작은 것을 우리가 이제 양자라고 해요. 요즘에 양자역학이 이제 하는데, 양자보다도 더 작은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소립자라고 그래요. 힉스 입자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소립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을까? 가장 작은 것을.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그림 양자를 요 안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립자들을 이룬 것을 요 형상으로 해서 요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건 인간이 달에 닿고 싶은 욕망, 우주에 닿고 싶은 욕망을 조그만 그림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해서 이게 이제 지구에서부터 이게 나무가 됐든 인간의 욕망이 됐든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런 하는 형상으로 한 거고. 요거 이제 목성의 위성 중에서 타이탄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타이탄의 위성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탄의 위성의 모습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우주가 있는데, 여기 지구에서 이제 조그마한 꽃들이죠. 꽃들이 펴서 해에 닿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함께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저쪽 큰 그림과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죠. 이건 구상성단이라고 그랬어요. 은하수가 되기 전에 은하가 되기 전에 이제 별들이 모여서 많이 사는 데가 구상성단이에요. 이놈들이 커지면 이제 은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은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상성단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 삼라만성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게 한 장 한 장이 다 특별한 지로 제작한 거예요. 요 한 장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요 그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지를 이제 맞춰서 하고, 한 데다가 그 위에다가 또 하나의 한지를 특별히 맞춰가지고 그 위에다 더 씌워서 이런 형의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이런 그림 뭐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멍석 깔고 누워서 떨어지는 별을 많이 봤는데, 그걸 이제 유성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별들을 보라보는 한 가족의 모습을, 그 우주를 동경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를 조그마한 그림으로, 이게 10호짜리인데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해서 이제 고민을 몇 번 하다가 이제 요거하고 저쪽에 그림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 유니버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한문으로 보면 유니버스도 되고 코스모스도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구름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구름.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한지로 그림을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주 얇은 한지를, 일본에서 얇은 한지를 다 붙여가지고, 여기 이제 망 같은 게 있잖아요. 붙여가지고 이 위에다 또 그림을 그려요. 얇은 한지 위에다가. 그래서 여기 해가 떠 있는 해의 구름도 가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두둥실 하늘에 떠 있는 그 모습을 조그만 그림이로 한 편의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한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단색화죠. 네, 단색적으로 한 가지 색인데 땅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네, 땅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이제 땅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 사람부터 모든 물체들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소립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우주의 길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린 거예요. 왜 우주의 길을 그렸냐면, 지금 지구에 고속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듯이 앞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해서 우주를 우리가 날아다니면은 분명히 우주에도 이런 길을 우리가 내서 거기에 이제 왕복이 될지 뭐 단색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의 길을 통해서 우주선이 날아다녀야 우주의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 폭의 이제 우주선의 우주의 길을 한번 내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가득점은 원래 한 세트예요. 요 그림 가득점이. 요거 뭐 빼면 4점이 한 세트라고 할 건데, 지구의 계절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봄이고, 여기가 여름이고, 이게 가을이고, 이게 겨울인데, 우주의 사계절을, 지구의 사계절을 한 폭의 그림을 한 거. 이건 이제 하늘이죠. 하늘이 이제 우주의 대상인데, 하늘을 그리고 지구의 사계를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늘 중에 이 하얀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하늘은 구름이죠. 예. 하늘에 파란 건 하늘의 색이지만, 이런 것도 이제 구름이고 형상이고 하는데, 이 형상을 이제 사람, 동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섞어서 이렇게 구름을 만든 거죠. 요거는 이제 저 우주 저기 그림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저거는 이제 유니버스라고 쓰면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써서 이제 우주를 하나 형상한 거고, 요 그림은 이제 화성에 우리가 우주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우주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하고 이제 작가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려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야, 선생님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선생님, 예. 선생님한테 굉장히 신뢰를 했는데요. 예. 제가 오픈하는 날 왔었어요. 야, 그러셨어요? 왔었는데 예. 한지에다가 예.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규모도 엄청나고, 제가 예. 사실은 선생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예. 근데 이쪽 산천 갤러리에 갔는데 스님께서 예. 1층에 가봤냐 대단한 예. 전시를 하는데, 예. 솔직히 예. 한지에다가 그냥 물감으로 이제 막 예. 다자 그러시는 분인가 보다. 예. 근데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냐면, 예.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
선생님은 이런 철학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아, 철학을요? 저는 이제 항상 우주를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아, 장군님이시라고. 아,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면은 항상 하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 나가면 우리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한테 비는 거예요. 응? 또 추우면은 우리 부하들이 경계근무 서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춥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항상 하늘에 비는 마음으로 했어요. 거기다 이제 시를 쓰니까 이 하늘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이제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철학적인 바탕으로 이게 동양 철학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서양 철학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동서양의 선생님의 철학을 철학적인 되겠다. 깊이가 예. 굉장히 깊으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그냥 예. 작품 보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풀어나가잖아요. 예, 예. 근데 선생님의 그 철학적인 그 공부의 깊이가 예, 예. 대단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떤 특별한 공부를 많이 하죠, 지금도. 지금도 제가 우주에 대한 칼럼을 2주에 한 번씩 써요, 언론에. 근데 이제 칼럼을 쓰는데 그림 한 편, 시 한 수, 예. 그다음에 컬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75번째 칼럼을 지금 쓰고 야. 있죠. 그러려면 이제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예. 철학적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칼럼집을 한 권 드릴게요. 예, 예.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에 대해서 예. 두루 섭렵하신 것 같고 네. 대단한 철학을 가지시고 네. 그 정신 세계를 저기 한지나 그림으로. 물감을 네. 통해서 이제 표현해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굉장한 영상을 담았네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존경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제가